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2025년 10월 17일에요. 버네덱스 홀딩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VCC죠. 이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40% 넘게 급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상승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40%면 뭐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게 그냥 뭐 단순한 주가 변동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뭔가 이 회사가 근본적인 변화, 어떤 전환점 앞에 서 있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날의 폭등은 시장이 드디어 이 버네덱스라는 회사의 어떤 변신 가능성, 여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버네덱스, VHC라는 기업의 실체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거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 변화를 맞고 있으며 또 미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맞습니다. 과거의 모습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미래를 그리려고 하는 기업인데요. VHC. 오늘 저희 분석 목표는 이 기업의 그 비즈니스 모델 변화 과정, 또 현재 재무 상태는 어떤지, 최근 주가 급등 배경은 당연히 살펴봐야 할 거고요. 나아가서 미래 성장 가능성과 또 그 안에 내재된 위험까지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통찰을 얻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버네텍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회사가 가진 그 두 개의 얼굴이라고 할까요? 이걸 먼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과거의 모습하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모습이 정말 다르거든요. 뭐랄까 약간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느낌? 자, 이 이중성부터 한번 풀어보죠. 아,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사실 과거 버네텍스의 얼굴은 많은 분들에게 아마 특허 괴물, 영어로는 페이턴트 트롤이죠. 이런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네, 핵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회사가 보유한 아주 강력한 보안 통신 관련 특허들이 있거든요. 이걸 무기 삼아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IT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네네.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거기서 거액의 라이센스 비용이나 혹은 배상금을 받아내는 방식. 이게 주된 사업 모델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역시 그 애플과의 소송전이었죠. 거의 뭐 10년 넘게 끌었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10년 넘게 지리하게 이어졌죠. 거기서 결국 수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대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시장의 이름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한 번에 정말 막대한 비정기적인 수익이 들어온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모델에는 좀 어두운 면도 있지 않았나요? 물론입니다. 그림자도 아주 짙었습니다. 일단 소송 결과라는 게 늘 불확실하잖아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측이 안 되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법률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입니다. 계속 돈은 나가는데 결과는 불확실하고 게다가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도 뭐랄까 실제 기술 개발이나 제품 생산보다는 소송으로 먹고 산다는 그런 부정적인 평판이 계속 따라다녔죠. 소송 전문 기업이라는 딱지.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그 길었던 애플과의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이런 소송 중심 모델이 가진 어떤 한계, 그리고 위험성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기도 했고요. 아, 바로 그 지점에서 버네텍스의 변신이 시작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소송 모델에서 좀 벗어나서 자신들이 가진 그 특허 구슬, 이걸 기반으로 실제 사이버 보안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로 거듭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전략의 무게중심을 이제 소송에서 솔루션 판매로 확실히 옮기고 있는 겁니다. 자료들을 좀 보면 버네텍스 원이라던가 워룸, 또 버네텍스 매트릭스 같은 이런 자체 개발 제품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 모두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보안 통신 플랫폼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제로 트러스트요? 아, 그거 요즘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잖아요. 절대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뭐 이런 개념이죠. 맞습니다. 모든 접근 요청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차세대 보안 모델이죠.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기술 트렌드에도 맞는 방향 전환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제품 개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날 주가가 40%나 폭등할 수 있었을까요? 뭔가 좀 더 결정적인 계기,
방아쇠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결정타가 뭐였냐면 미국 연방 조달청 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과의 계약 체결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공급 계약이 아니에요. 아, 단순 계약이 아니다. 네, GSA와의 다중공급자 계약 MAS 멀티플 어워드 스케줄이라는 걸 체결한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버네텍스가 미국의 연방정부는 물론이고 주정부, 지방정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자사의 기술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급 자격을 획득했다는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미국 정부라는 엄청나게 크고 또 신뢰도 높은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뭐랄까 입장권 또는 티켓을 얻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단순히 고객사 하나 더 늘린 차원이 아니군요.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차이죠. 이건 버네텍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장이 그날 그렇게까지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 소송 전문 회사라는 꼬리표를 이제 정말 떼어내고 정부 및 국방 분야 전문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겠다는 그 가능성을 이 GSA 계약에서 본 거죠. 정부 국방 분야 전문 기업으로의 변신 가능성. 네.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국방부의 보안 인증 획득을 추진한다거나 하는 후속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국방 및 정보 커뮤니티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이건 정말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극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재무 상태에는 또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그 앞서 말씀하신 두 얼굴이 재무제표에도 좀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면요. 이 회사의 그 이중성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강점과 약점이 정말 극명하게 공존하고 있어요. 먼저 강점부터 좀 볼까요? 놀라울 정도로 재무 건전성이 탄탄합니다. 재무 건전성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이 그렇게 좋은가요? 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화사의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무려 16.26배에 달합니다. 16배요? 보통 한 2배만 넘어도 양호하다고 평가하지 않나요? 그렇죠. 2배만 넘어도 우수하다고 보는데 16배가 넘는다는 건 뭐 단기적인 자금 압박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채도 거의 없습니다. 부채 대비 자본 비율을 보면 0.24에 불과해요. 거의 무차입 경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와, 그러니까 현금은 엄청 많은 부자인데 빚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군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바로 그게 과거의 유산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애플 등과의 그 대규모 특허 소송전에서 승소하면서 확보했던 막대한 현금성 자산, 이게 고스란히 쌓여있는 덕분이죠. 아하, 소송 승소금. 네, 이 덕분에 버네덱스는 당장의 뭐 생존 걱정이라든가 유동성 위기, 부채 압박 이런 거 전혀 없이 이 새로운 사이버 보안 사업이라는 미래 전략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강력한 재정적 기반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강점이죠. 확실히 그럼요. 미래를 위한 실탄이 두둑하다는 거니까.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재무가 이렇게 튼튼한데 약점은 또 뭔가요?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핵심적인 약점은 이 회사가 본업으로는 돈을 거의 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업으로 돈을 못 번다. 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익률, ROE 같은 수익성 지표를 보면요. 이게 마이너스 42.34%입니다. 마이너스 42%. 마이너스요? 잠깐만요. 마이너스라는 건 자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네, 자기 자본을 까먹고 있다는 거죠. 아니, 재무 상태는 엄청나게 튼튼하다고 하셨는데 실제 사업에서는 돈을 까먹고 있다고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버네덱스가 가진 두 얼굴의 재무적인 반영입니다. 과거 소송 승리로 쌓아둔 현금 덕분에 재무 상태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정작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사이버 보안 솔루션 판매라는 본업에서는 아직까지 의미 있는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
수익 구조 자체가 몇 년에 한 번씩 크게 터지는 소송 결과에 의존하는 매우 불안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 즉 소송 수익으로 현재의 안정성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미래의 성장 동력인 제품 판매 수익은 아직 매우 불확실한 상태다. 이 대비가 정말 극적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탄탄하다 못해 넘쳐나는 재무 상태와 형편없다고 할 수 있는 영업 수익성 사이의 극명한 대조. 이것이 현재 버넥스가 처한 상황의 핵심이고 또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던져지는 질문은 아주 명확하죠. 과연 이 GSA 계약을 발판으로 삼은 새로운 사업 모델이 이 기형적인 재무 구조를 얼마나 건강하게 그리고 또 언제쯤 정상적인 구조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VHC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시장은 이런 버넥스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주가 움직임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앞서 말씀해주신 그 40% 폭등 외에도 VHC 주가는 원래 좀 변동성이 큰 편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VHC 주가는 전형적인 이벤트 드리븐, 그러니까 사건 중심적인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회사의 어떤 꾸준한 실적이나 펀더멘털보다는 특허 소송의 승패 결과라든가 이번 GSA 계약 같은 어떤 특정 사건,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아주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강했죠. 뭐랄까, 뭐 아니면 도 식의 움직임이 잦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0월 17일의 40% 폭등은 단순히 GSA 계약이라는 어떤 호재성 뉴스에 대한 단기적인 반응, 이걸 넘어선다고 봐야 할까요? 시장이 VHS의 어떤 근본적인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날의 폭등은 GSA 계약이라는 것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VHC의 미래 내러티브, 즉 이야기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을 아주 강하게 응축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미래 내러티브를 바꾼다. 네. 불확실성이 너무 높았던 과거의 소송 수행 모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미국 정부라는 아주 신뢰도 높은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또 예측 가능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여기에 시장이 베팅하기 시작한 거죠. 소성 기업에서 성장 기업으로의 내러티브 변화,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석인데요. 혹시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를 좀 뒷받침할 만한 다른 신호들이나 움직임들도 있었나요? 네, 몇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자의 행동인데요. 최근에 이 회사 CEO인 켄달 라센이라는 분이 자사 주식을 직접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CEO가 직접요? 네, 보통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경영진 스스로가 회사의 미래 성장과 또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전략 방향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시장에서 해석되곤 하죠. 그렇죠. 내부자면서는 보통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또 다른 건 없었나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2025년 9월에요.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뉴욕증권거래소 NYS에서 나스닥으로 상장 시장을 이전했다는 사실입니다. NYS에서 나스닥으로 옮겼군요. 네, 잘 아시겠지만 나스닥은 보통 기술주 중심의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시장 이전은 버네텍스가 스스로를 더 이상 단순한 특허 관리 회사가 아니라 첨단 기술을 다루는 사이버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명확하게 포지셔닝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정체성은 이제 이거다라고 시장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는 시도인 셈이죠. CEO의 주식 매입도 그렇고 나스닥으로의 이전 상장도 그렇고 모두 회사가 추진하는 이 변신 노력과 좀 궤를 같이 하는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VHC 주가의 높은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높은 리스크와 동시에 만약 성공했을 경우 얻게 될 높은 잠재적 보상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GSA 계약 뉴스는 이 회사의 핵심 스토리를 소송 리스크 중심에서 정부 주도 성장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이전은 이러한 정체성 재정의, 리데피니션 노력을 시장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버네덱스의 비즈니스 모델 진화 과정, 또 재무 상태에 나타난 이중성, 그리고 시장의 반응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논의를 한번 종합해서 버네덱스라는 기업의 현재 위치를 좀 더 명확하게 진단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 회사가 가진 핵심적인 강점, 또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험 요인
흔히 말하는 수옷 분석이죠. 이걸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점 스트레스부터 짚어보죠. 첫째는 역시 뭐니 해도 회사가 보유한 강력하고 또 방어하기 어려운 독점적인 보안 통신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니까요. 네, 그게 근본이죠. 그렇죠. 둘째는 앞서 확인했듯이 과거 소송 승리로 확보한 막대한 현금 보유고와 아주 낮은 부채 비율이라는 매우 안정적인 재무 상태. 이게 두 번째 강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최근에 확보한 GSA 계약을 통한 미국 공공 및 국방 시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발판, 이 세 가지를 핵심 강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특허, 풍부한 현금, 그리고 정부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와, 확실히 매력적인 강점들이네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약점, 위크니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점은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꾸준히 돈을 버는 능력, 즉 영업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GSA 계약을 따낸 것과 이걸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성공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실행력이 문제다. 네, 그렇죠. 두 번째 약점은 역시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본업 자체의 수익성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 그리고 과거 실적 또한 몇 년에 한 번씩 터지는 일회성 소송 수익에 크게 의존해왔다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그 특허 괴물이라는 부정적인 평판이 앞으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때 잠재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영업력, 그리고 낮은 수익성, 과거의 그림자. 이 약점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정말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기회 요인은 어떤가요? 미래를 좀 밝게 볼 만한 부분들도 있겠죠? 네, 기회 요인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첫째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위협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버네덱스가 추구하는 기술 방향과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 네, 두 번째는 GSK와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다양한 정부기관으로 고객층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 지방정부까지 다 합치면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셋째는 향후에 AI나 머신러닝 같은 최신 기술들을 자신들의 보안 플랫폼에 통합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기술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거지는 제로 트러스트 시장, 정부 사업 확장 가능성, 그리고 신기술 접목 기회. 확실히 매력적인 기회 요인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위협, 스트레스 요인을 짚어보죠. 앞으로 BHC가 헤쳐나가야 할 어떤 위험들이 좀 도사리고 있을까요? 위협 요인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째는 이 정부 조달 시장이라는 게 매력적인 만큼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강자들이 버티고 있는 아주 경쟁적인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시스코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거대 사이버 보안 기업들과의 정면 승부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네. 둘째는 전략 전환 자체의 어려움, 이걸 실행 리스크라고 하죠. 아무리 뛰어난 특허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제품을 만들고 그걸 또 시장에서 잘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 영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전략도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행력 또 나왔네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협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특허 소송과 관련된 불확실성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혹은 앞으로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결과가 여전히 회사 운영이나 주가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치열한 경쟁 환경, 전략 실행 자체의 어려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소송 관련 리스크. 성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겠군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VHC는 지금 거대한 잠재력과 또 상당한 수준의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아주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모델의 핵심 리스크였던 특허 소송 결과의 불확실성이 이제 새로운 모델의 핵심 기회인 정부 시장 선점을 통한 성장 잠재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매력적인 스토리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특성을 지닌 투자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공한다면 정말 큰 보상이 따르겠지만 실패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이 버네덱스라는 기업의 참 복잡한 현재 상황과 또 미래 가능성을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VHC는 특허 소송 기업이라는 과거의 옷을 벗고 이제 정부 및 국방 분야 전문 사이버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아주 야심찬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기록적인 주가 급등은 바로 이 GSA 계약을 발판 삼아서 이 변신이 정말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은 이제 증명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버네텍스가 가진 그 견고한 재무 기반과 독보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는 분명히 강력한 무기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미래 가치는 더 이상 법정에서 나오는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 계약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매출과 이익으로 전환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분기별 재무 보고서와 구체적인 수주 실적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결국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행력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네, 오늘 저희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VHC라는 참 흥미로운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만약에요. 버네텍스가 이 GSA 계약을 발판으로 해서 미국 정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과연 버네텍스는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보유한 이 강력하고 독특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상업용 사이버 보안 시장에도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만약 도전한다면 이미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스코나 팔로알토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과연 승산이 있을까요? 아니면 당분간은 좀 더 안정적인 정부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일까요? 여러분이라면 VHC의 다른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